사람이나 HR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겠네요. 그죠? 예, 매집이 잘 되어 있네요. 매집이 잘 되어 있고요. 요거 잠깐 볼까요? 자, 봅시다. 김지훈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봅시다. 자, 이 기업은 뭐 성장 잘하고 있어요. 자, 500억, 600억, 700억, 800억, 860억. 매년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 분기별로 나온 거 2019년도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자, 영업이익 부분에서 어때요? 남다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역시 좋아지는 모습이네요. 그쵸? 자, 얼마짜리입니까? 볼까요? 자, 북벨시어 장부 가치가 약 8,200원짜리입니다. 8,200원짜리인데 ROE를 보아하니까 ROE 성장 속도가 상당하죠. ROE 성장 속도가 약 20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람인 HR이 요런 ROE 20%를 유지하려면 이 매출이 지속세가, 이 매출의 성장세가 아마 지속적으로 올라와야 되고요. 당기순이익이 지금까지 한 번도 167억을 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낸 적은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189억, 당기순이익이 167억, 아주 이상적인 매출을 올렸다. 즉 매출 대비해서 약 20% 이상, 그러면 영업이익이 21%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려면 20 이상을 유지하려면 다음에는 영업이익이 200억 이상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30억 이상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0억 이상 나와야 되겠고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다 유지가 된다면 ROE가 지속적으로 20대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북벨시어 장부 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청산 가치, 프리미엄 가치 계산 또 기가 막히게 하죠, 제가. 얼마 나와야 돼요? 약 3만원 나와야 돼요. 저렇게 못 간다고 생각하고 노멀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좋습니다. 저렇게 나올 때는 3만원 정도 가는 게 맞습니다. 8,265원짜리고요. 노멀하게 저렇게 못 번다 가면 갈수록 ROE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ROE가 15까지 줄어들 것을 예상 한번 해볼게요. 노멀하게 계산하니까 약 17,000원 정도 나옵니다. 17,000원. 근데 그 해본데는 어디에요? 잘 보시면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17,000원대는 어디? 여기에요. 여기. 자, 근데 그 영역은 언제 왔었어요? 2016년도에 한번 오고, 그리고 요번에 얼마 전에 장 한번 앉았을 때 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정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바닥에서 보니까 이 주식을 올려놓는 주체들은 누구냐면은 기관들은 파란색 끼고 있고 외국인들은 줄곧 매수하고 있습니다. 줄곧 매수하고 있다. 자,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의 손바뀜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개인들의 매도가 나와야 돼요. 매도.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요게 가장 중요하겠다. 자, 그럼 사람인 HR.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책으로 묶이든 뭐든 반드시 묶일 수밖에 없어요. 뭐가? 일자리는. 이 일자리는요, 죽는 그날,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일자리에 대한 정책은 묶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윌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맞아. 일자리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 두 놈은 시간이 갈수록 뭐다?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2014년도부터 월봉을 한번 볼게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자, 보시면 자, 상장된 거는 2012년 2월달에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최고의 고점을 만들어냈고요. 아직 한 번도 월봉의 고점 및 시그널을 만들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 버럭 라인, 요 버럭 라인 밑에 있을 때가 정확하게 기회였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버럭 라인 밑에 있을 때 기회였고요. 이제 버럭 라인을 뚫고 올라와서 정고점까지 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이걸 만들어낼 때 거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즉 이탈이 없었다. 세력에 대한 이탈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과매수권에 한 번도 접근한 적이 없었어요. 1년, 2년, 3년, 4년 동안 한 번도 접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1, 2년 정도만 더 있으면 어쨌든 대선주들이 바람이 불 거예요. 이 대선주들이 바람이 불 건데, 그러면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가장 중요하냐면, 이 친구가 이제 노멀하게 했을 때는 17,000원에서 많이 가는 건 3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3만원 정도면 이 정도죠. 요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기업이 2014년 대비해서 2018년도가 기업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규정 사실이라는 거. 그러면 지금 위치는 뭐다?
예, 조정은 받을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상승이 기다릴 수 있겠다. 정확하게 매집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그 매집량이 얼마이며 그 세력들에 매집되어 있는 매집 단가가 얼마인가 이따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의 주인은 누구다? 이 주식의 주인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누구예요? 주포예요. 주포. 자, 여기서 누가 매매를 잘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에서 일단은 매매를 잘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기타 법인입니다. 기타 법인. 기타 법인 세력들은 5년 전에 평균 단가가 11,000원일 때 약 70만 주를 매수해 갔고요. 거의 따블을 먹고 나왔습니다. 따블을 먹고 4년 전에 모두 이것을 팔아먹었습니다. 70만 주를 모두 거의 팔아먹었다. 한 5만 주 남겨놓고 거의 다 팔아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만 원대 남은 물량 다 정리하고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하고 있는데 이제 매집되어 있는 건 17만 주밖에 안 돼요. 17만 주가 매집이 되고 있는데 이 17만 주가 매집이 되고 있는 그 평균 단가는 약 18,000원 후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 중에 아니에요. 수익 중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연기금 봐야 되겠네요. 항상 개물려 있는 연기금인데 오르는 이번 주식에서는 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기금은 일단 7년 전에 16,000원 정도. 자, 7년 전에 16,000원 정도 할 때 얼마 매집했습니까? 50만 주를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6년 전에 글씨 안 쓰고 말로 할게요. 6년 전에는 12,000원 할 때는 약 6만 주, 11,000원 할 때 3만 주, 2만 원 할 때 뭐 조금, 그리고 17,000원 할 때 12만 주, 그리고 2년 전에 약 2만 원 평균 단가 할 때 50만 주. 그러다가 최근 외국인이 올려 치울 때 요거 다 뭐예요? 거의 연기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이 올해 대거 팔아치웠습니다. 80만 주를 팔아치고 있습니다. 80만 주. 지겹다. 이러면서 팔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뭐 지자체 얘네들은 뭐 힘이 없으니까 국가 빼겠고요. 은행은 뭐 관심 없어요. 빼겠고요. 기타 금융도 뭐 들어오는 물량이 현저히 작으니까 뺄게요. 자,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투신인데요. 자, 투신 같은 경우도 11,000원대 물량이 30만 주, 그리고 2만 원대 약 40만 주 했던 것을 3년 전에 거의 한 반 이상을 팔아치웠습니다. 수익 보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28만 주 정도 매수했다가 올해 약손실 혹은 또이또이 보고 반 정도 3분의 1 이상을 팔아치웠다. 최근에 약 11만 주 정도 매도하고 있다. 허나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대비 가지고 있는 물량은 현재 수익 구간으로 판단된다. 수익 구간이다. 허나 그 수익 구간이 엄청나게 높거나 엄청나게 물량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늘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물량이 거의 뭐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도 매도했지만 매수는 거의 안 하고 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물량 없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즉 기관계는 이 기관 쪽에서는 총 도합 최근 1년 동안 팔아치운 것이 약 100만 주. 약 100만 주가 정확하게 말하면 101만 9천 주 정도 팔아치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그 물량을 받아냈는데요. 외국인들이 약 82만 주를 받아냈습니다. 82만 6,318주를 받아냈는데 개인들은 그럼 받아내는 것이 뭐냐? 개인들은 약 15,000주 매수했다. 개인들은 매수 안 했다고 하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어디서 받냐? 나머지 물량은 바로 기타 법인에서 약 17만 2천주를 받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세력들이 받아내고 있다. 즉 뭐라고? 세력들이 받아내고 있다. 이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다? 외국인 쪽하고 기타 법인 쪽이다. 기타 법인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포가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고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여기서 보시면 여기예요.
여기도 외국인, 여기도 외국인, 여기도 외국인, 여기도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은 오르나 내리나 줄곧 매수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 단가가 얼마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케이. 어쨌든 중요한 건 정책적으로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슈가 살아있고, 기업 자체가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차트는 뭐예요? 차트는 이제, 자, 새벽에 아주 추운 겨울에 새벽에 해가 뜨기 동트기 전 가장 추운 그 국면을 지나서 이제 햇살이 뜨는 봄의 계절로 돌아와 있다. 차트의 모습은 아주 좋다. 정배열을 만들어내는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는 얼마냐 이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들은 6년 전에 12,000원 정도 할 때 거의 한 90만 주 정도 매집했던 것을 5년 전에 약 한 70% 털렸고요. 그리고 4년 전에 한 90% 털리고 가지고 있는 다시 매수하기 시작한 것은 3년 전부터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전이 어딜 갈까요? 1년, 2년, 3년. 여기서부터 매집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집했다는 거야. 그럼 매집한 단가는 얼마냐 이거죠. 자, 3년 전에 외국인들이 매집한 단가는 3년 전에 볼게요. 3년 전에 약 27만 1000주 정도, 27만 주라고 할게요. 27만 주 정도를 매집했는데 27만 주 매집한 평균 단가는 약 17,500원 정도, 17,500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년 전에는 약 2만원 초반대, 2만원 초반대인데 이때 매집한 것은 약 64만 주가 매집이 되었는데 이때 평균 단가는 약 2만원. 자, 그럼 최근 1년 전에 매집되어 있는 양은 더 많습니다. 약 82만 6천 주인데 82만 주라고 할게요. 82만 주인데 지금 매집되어 있는 양의 보시게 되면 이 친구 평균 단가는 얼마냐? 약 18,700원 정도. 18,700원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더 합해볼게요. 자, 가장 낮은 금액은 17,500원입니다. 태가를 달리할게요. 17,500원인데 이때 물량은 최고 적어요. 27만 주가 되겠고요. 가장 물량이 많은 건 여기니까 이건 이따 갈게요. 자, 그럼 그와 비슷한 20만 주가 그 위에 그보다 많은 64만 주가 약 3배 가까이 2배 정도 되겠네요. 2배가 조금 넘겠네요. 2배 정도 가야 되는 게 2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걸 더해 볼게요. 37,500원 정도가 나와요. 37,500원. 37,500원을 반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15,000원에다가 3,500원 하니까 18,000원. 약 18,500원에 18,750원 나오네요. 18,750원 나오는데 어느 쪽 물량이 커요? 2만원 쪽의 물량이 커요. 그러니까 18,750원보다 뭐야? 19,000원 이상이 되겠네요. 19,000원 이상이 되겠다. 이상.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몇만 주가 된 거예요? 91만 주가 된 거죠. 그죠? 요 두 개는 이제 91만 주가 된 거예요. 91만 주의 평균 단가는 얼마? 19,000원 초반대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2만 주고 매수한 것은 18,700원. 오케이, 말이. 그러면 너는 91만 주에 매집된 것은 19,000원 초반대, 82만 주, 거의 버금가는 82만 주 된 것은 18,700원. 오케이. 그러면 이 도합 170만 주 정도 가량 되는 것은 너의 평균 단가는 약 18,000원대에서 19,000원대로 추정할 수가 있겠다. 그럼 너네들이 지금 수익이냐 아니냐? 수익 나고 있습니다. 수익 중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의 매집이 되어 있는 세력 단가를 구했어요. 세력 단가를 구했으니까 이들이 수익 나고 있는 퍼센테이지만 다 구하면 다 나오겠네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18,000원, 19,000원 해서 지금 여기입니다. 자, 많게는 약 28%, 적게는 약 2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다. 왜? 세력도 다 같은 세력은 절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손해본, 여기서 한 세력이라면은 이 한 세력을 추정해서 볼 수 있겠지만 세력들도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세력이 있고 수익이 좀 덜 나는 세력도 있고 혹은 뭐 거의 또이또이거나 약수익 나는 세력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이 친구들이 수익 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20%에서 28%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무엇이 될 거냐면은, 자, 어쨌든 국내의 어떤 이런 그 기관 업체들이, 투자자 업체들이 이렇게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지금 23,000원 정도 하고 있는 이 친구는 앞으로의 펀더멘탈을 봤을 때 여기서 투자하기는 아깝다. 그래서 나는 매도하겠다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누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냐? 기관이 합세해야 됩니다. 기관이 합세를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손바뀜 현상이 벌어져야 됩니다. 즉, 지금은 줄곧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정배를 만들어주고 올라간다라면 이제는 기관들도 합세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런 모습이 들어오게 되면 뭔다? 전형적인 상승세로 몰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력이 20%에서 28%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에 과연 들어가면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없지. 세력이 수익이 나고 있지 않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평균가가 얼마였어요? 기아차가 세력이 가지고 있는 평균가가 37,000원. 세력이 가지고 있는 평균가가, 즉 제가 앞에서 이런 차트의 모습이 나왔을 때, 자,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올라와서 좋지만 이때 과연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기던 자리가, 즉 지지하던 자리가 무너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은 올라오면 뭐하다? 저항이라고 배웠어요. 허나 뭐라고 했죠? 저는 이 자리에서 절대적인 기회니까 무조건 잡아라 그랬어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더 모아가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35%에서 45%의 수익률을 내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즉, 세력이 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단가, 즉 외국인들이, 자 보세요, 2009년도부터 2010년 11년까지 쭉 매수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는데 차트는 지속적으로 내려왔어요. 와우. 그런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의 저평가의 가치를 봤더니만 4만원은 가야 돼. 그래서 제가 3만원 밑에서도 4만원, 3만원 위에서도 4만원, 이 4만원을 강조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기아차는 4만원 갈 때까지는 절대 비중 크게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4만원을 넘겨버리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죠. 자, 2017년도니까 좀 더 가야겠네요. 자, 이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정배열이에요,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장하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성장하는 주식이었고, 바로 투신 쪽에서 매집되어 있는 양이 손해보고 있는 국면이었다. 투신이 바보예요? 투신 애들이 저보다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저보다 훨씬 똑똑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청담너닝이라는 주식은 뭐다? 바로 교육사업을 하는 친구다. 즉, 베트남 쪽이나 동남아 시장 쪽에서 자본주의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있다 없다? 예,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쪽은 저희 나라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사람들이 가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것보다 이것은 중장기의 포지션으로 드린 게 아니라 모아가는 주식으로 드린 거예요. 어떤 모아가는 주식으로 드렸냐? 바로 62평 밑에서 모아가라. 이 62평 밑에서 종가의 음봉이었을 때만 매수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6개월에서 1년 정도 모아가면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고 드렸던 게 바로 어떤 자리냐. 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여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팔았냐 못 팔았냐? 예, 정확하게 여기서 팔았죠. 예, 수익을 무려 80%에서 90%를 내고 팔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사라미네이셜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구직에 대한 부분, 이 기업이 성장을 잘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할 때 세력이 가지고 있는 단가보다는 위에 있어서 매력적이진 않으나, 내가 매수를 한다면 이제 정배열 초입 국면에 와 있으니 이 정도 매출, 즉 2018년도에 매출을 보이지 않았어도 2015년도에 랠리를 보인 것으로 봤을 때 그 2015년도에 랠리의 꼭지 부분은 넘겨줄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바로 단기 이상, 중기적인 이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주식밖에 없다, 다른 게 할 게 없다, 라고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전략을 짠다면 외생적 변수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외생적 변수, 즉 지수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 뉴스에 엄청난 악재를 동반하지 않고 하락할 때, 지금 이제 역배열을 주구장창 만들었다가 이제 정배열 초입구를 만들었으니까 과매수권 들어왔으니까 조정 국면을 기다려라. 예, 조정 국면. 그러면 내가 한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맥시멈이 500만 원이라고 칠게요, 여러분들. 22평짜리, 62평짜리가 여기. 자, 그럼 전략적 시뮬레이션 한번 짜볼게요. 어쨌든 캔들이라는 것은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이평선은 이렇게 꺾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꺾여요. 꺾이는 걸 감안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들어간다면 그럼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내려온다라고 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시세를 만들어준 거래량 이런 자리 있죠. 요런 자리에 시가는 잘 안 깹니다. 잘 안 깨. 그러면 22평 자리가 안 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혹은 올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런 자리가 깨지고 내려갈 때 주체가 누구였어요? 주체가 외국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이 음봉을 만들어낸 주체 자체가 얘네들만 안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보다 이때 분할 매수 시작. 분할 매수 시작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62평까지. 자, 그러면 22평부터 매수 시작해서 62평까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62평 깨고 올라가 주면은 다 매수가 돼서 좋았어요. 다 매수가 좋았어. 근데 22평짜리 매수 시작했는데 여기 잠깐 왔다가 그냥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지. 그 대응 전략까지도 이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정배를 만들어주고 산의 모습을 딱 그렸어.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갔다 올라가든 혹은 여기서 올라가든 혹은 그냥 올라가든 하여튼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2평 안에서 여기서 혹은 20평 깰 때 요때 매수를 시작했다고 볼게요. 시작. 그리고 62평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가는 그대로 상승했어요. 이랬을 때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500만원이 있다라면 3번에 걸쳐서 매수할 건지 5번에 걸쳐서 매수할 건지 10번에 걸쳐서 매수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22평에서 한번 매수하고 나서 오지 않고 이런 모습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갖다 붙일게요. 그럼 여기 뚫을 때 여기서 매수하시고 여기 뚫을 때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가. 그러면 이 사이에 여기서 이 굴곡을 얼마나 줄지 혹은 여기서 깼다가 이렇게 다 올라갈지 이건 알 수 없어요.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22평짜리까지 떨어지는데 지금의 주가로부터 약 8%, 62평까지는 약 14%.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요 사이에 내가 매수를 할 때 딱 하나 봐야 될 거. 그동안 매집해서 올렸던 주포의 주체들이, 즉 외국인들이 나가지만 않으면 되겠다. 이거 가지고 계시는 분 김지훈님인가요? 알아들었다 1번.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주식은요, 성장성에 대한 어떤 그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